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충격민주 친일파 의원 명단 공개. 문재인 아버지까지라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대형 커뮤니티에 때려잡자 민주당 친일 매국노들 선거는 한일 전이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게시글의 본문 내용들과 댓글 반응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파 후손들의 친일파 타령. 민주당 최고의 무기, 민주당과 범자파 진영은 그간 뭐만 하면 정적들에게 친일파 프레임을 씌워 공격해왔다. 반일 선동질이 도움이 된다는 걸 연구한 그들은 이 전략을 적극 활용해왔는데 정작 이 민주당과 범자파 진영의 진짜 친일파 후손들이 포진해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의 할아버지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참회 출신이다. 친일 반민족 행위 관련자 704명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렇다면 네임드 유시민은 그의 아버지는 일제에서 훈도라는 직책으로 일했다. 훈도란 일본 천황에 대한 절대 충성을 세뇌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했던 정동영의 부친은 일제가 소위 농민 수탈을 위해 만들었다는 금융조합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신기남 전 민주당 의원의 부친은 일본군의 헌병으로 복무했고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다는 증언들이 나온 바가 있다. 이런 세력이 자신들에게 반대하면 자친일파라면서 아무 논리 없이 공격하고 또 이 선동에 따라 우파는 죄다 친일 매국노라도 되는 양믿는 현실 웃기지 않는가. 다음은 민주당 친일 좌파 후손 명단입니다. 문재인 아버지 일제 때 흥남시청 계장 과장으로 지냄. 노무현 할아버지 일제 때 친일 부역자. 안철수 할아버지 일제 때 조선미창 근무. 홍영표 할아버지 일제 때 최고위직인 중추원 참회. 유시민 아버지 일제 때 일본 훈도. 김근태 아버지 일제 때 일본 훈도. 박원순 아버지 일제 때 보국대 출신. 정동영 아버지 일제 때 농민들 식량 수탈하던 조선식산은행 금융조합서기로 동포의 고열을 빨아먹던 악질 중의 악질 친일파. 신기남 아버지 신상묵은 독립투사를 잡아들여 온갖 고문을 가하던 일본 경찰인 오장 일본명 시계즈미. 독립투사분들을 거꾸로 매달아 우물에 처박았다고 함. 그런데도 신기남은 끝까지 그 사실을 부정하다가 실제로 신상묵에게 고문당한 독립투사분들이 나타나자 마지못해 사과. 이미경 아버지, 신익남 아버지랑 거기서 거기 일제헌병의 딸. 이미경 부친이 저지른 악행은 신기남 부친과 맞먹을 것으로 보인다. 정동채 아버지, 일본헌병 오장 출신. 과거 사청산 위원장 김희선 아버지, 독립군 때려잡던 일본 순사. 남의 조상들을 친일파로 몰면서 재미를 봤으나 정작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부친이 친일 앞잡이 만주경찰이었다. 일제첩자로서 독립투사 사냥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고 한다. 생존 독립투사분의 증언으로는 일본도로 사람의 목을 베고 사람을 산채로 굶주린 세파트에게 잡아먹히게 했다고 한다. 악질 중에 악질 친일파임에도 정작 자신은 과거의 남의 조상들이 친일파였다고 공격을 일삼았다. 하지만 자신 부친의 진실이 드러나자 사과 한마디 안 하고 모르쇠로. 조기숙 청와대 권력의 대변인을 하면서 맨날 박근혜와 조선일보를 못 죽여 안달인 여자. 웃기게도 그가 맨날 죽이려고 하던 조선일보에 의하여 조기숙은 동학혁명의 원인이 된 친일파 탐관오리 조병갑의 증손녀라고 밝혔다. 친일파의 후손들이 인터넷에서 좌빨론객으로 수없이 활동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매도하는 세상이 되었다. 친일 매국 좌파 세력들은 어찌 그리 후안무치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지 정말로 안타깝다. 이어 해당 소식에 대한 대형 커뮤니티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그냥 여러 개 끌고 올 거 없이 윤미향 하나로 됨. 친일 친북 친중 PC까지 그저 나라 말아먹는 암적인 존재 그 자체당. 아니 갱 민주당의 뿌리인 한국민주당이 공산주의자들이 토지개혁해서 땅 뺏어갈까봐 호남 지주 친일파들이 이권 지키려고 만든 당임. 그리고 최초의 친일파 청산 법안을 반대한 게 바로 한국민주당이다. 한민당이 친일파들 때문에 국민 지지가 안 좋으니까 이미지 세탁하려고 독립운동가들 영입했는데 이 중에 이승만이 대통령 당선된 뒤 한민당 쓰레기들 배척하고 자유당 따로 만드니까 지들이 못해 처먹는 게 빡쳐서 학생들 선동하고 이승만 하야시킨 거임. 갱 이때부터 학생 선동으로 정권 탈환하는 건 저 새끼들 전통의 수법임. 허구한 날 친일파 타령하더니 본인 애비가 친일파였노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반일 감정은 그 어떤 것도 이기는 마법의 열쇠가 되었다. 실제 2020년 4월 15일 총선에서 나경원 의원은 토착외구 프레임에 걸려 낙마했고 승리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현충원에서 친일파 무덤을 파내야 한다고 희희낙낙했다. DJ의 아들 김홍걸 의원은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이 현충원에 묻혀서는 안 된다고 망언을 하여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다. 반일은 정이고 친일은 불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등식이 유령이 돼 한국 사회를 갈라치게 하고 있다. 최근 좌파 언론과 민족문제연구소의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증조부 조부 친일파 몰이가 도를 넘고 있다. 이연령 비연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친일파 더 씌우기가 대선 판의 유력 후보 제거 도구로 쓰이고 있다. 차제의 친일 청산을 청산해야 한다. 친일인명사전에 올랐다는 이유 하나로 친일파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친일인명사전은 극자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집필한 책으로 친일 기준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소장은 임원영이다. 그는 남노당 남조선노동당을 이끌었던 박헌영을 존경한다며 자기의 이름을 헌영으로 개명을 한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흥남시청 농업계장이었다. 해방 전 당시는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농업계장이 최재형 후보의 증조부가 여기만 면장보다 더 우월적 지위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좌파들의 기준으로는 명백한 친일파다. 이른바 친일파 간부의 후손인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었는데 면장 후손인 최재형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논리이다. 좌파들은 최재형 후보를 청산하려다 문재인 대통령을 청산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일도양단 이 불가능한 친일 구분은 한국 사회의 하나의 숙명이다. 식민지 시절 일제의 빌부터 동족을 괴롭힘의 범위에 대해 해방 후 지금까지 몇 차례 정리 작업이 있었다. 1948년 이승만 정부가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만들어 그해 10월 반민특위를 가동해 그냥 일본과 친하게 지내며 단순 협조한 자는 제외하고 악랄하게 민족에 해를 끼친 자 악질 친일파로 698명을 곤란해 조사와 처벌을 했다. 노무현 정권 들어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해 선정 작업을 거쳐 1,005명을 출연했다. 기준은 일정 계급 이상 관리 헌병경찰로서 민족구성원의 감금 고문에 앞장선 행위자였다. 비슷한 시기에 민족문제연구소도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마쳤는데 노무현 정권이 선정한 것보다 4배 이상 많은 총 4,389명의 이름을 올렸다. 기준은 식민통치기고 일원으로 식민지배 하수인이 된 인물로 확대했다. 일개 극자 시민단체가 정치권의 합의와 정부의 공인도 없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기준으로 정하다 보니 만주군관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일본 육사 3학년에 편입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촌 김성수, 만해 한용운, 춘원 이광수, 육당 최남선까지 친일명단에 들어가게 되었다. 대한민국 체제와 정체성을 무너뜨려 공산화의 길을 트려고 역사화의 전쟁에 불을 붙인 결과다. 대한민국에서 친일 프레임 소용돌이의 연원은 해방전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5년 10월 단신으로 환국 한 이승만은 귀국 일성으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로 표출된 대동단결, 자주독립을 선언했다. 그러나 서울 주재 소련영사관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조선공산당 후에 남노당 박헌영은 즉각 통일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덮어놓고 한데 뭉칠 수는 없다. 조선에는 아직도 일제의 잔재 세력이 남아있다. 친일파를 근절시킨 다음 옥석을 완전하게 가려놓고 순전한 애국자, 진보적 민주주의 요소만을 한데 뭉쳐 통일해야 한다. 면서 이승만의 노선에 반기를 들고 공산당을 반일단체로 채색했다. 아직도 친일 반일 프레임의 친일파 장사가 약발이 제대로 먹혀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우리 유권자들은 좌파의 반일 선동에 반응하여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운다. 대한민국이 중세적 광기가 판을 치는 항일의 나라로 가게 되면 미래를 잃게 된다. 좌파 세력들은 과거와의 싸움을 걸어 대선에서 재미 보려고 미래를 희생시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좌파 집단과 언론이 친일파여 토착외구가 아닌지 묻고 싶다. 민주당 친일파 후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